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가정이. 남편 노신용과 둘이서 살고 있는 47살 주부이다. 아들이 둘 있는데 어엿한 성인이 됐고 사회인이 되자 얼마 전 둘 다 독립해서 나갔다. 갑자기 두 아이가 집에 없으니 마음이 한없이 허전했다. 남편은 시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아 사장으로 취임한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연락도 없이 외박하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결국 넓은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고 어느 순간부터 맥이 탁 풀리는 그런 느낌이다. 남편과는 대학 때 만나서 2년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했다. 갓 결혼했을 때는 사장님 아들이지만 남편은 평사원이어서 월급도 적었다. 그래서 나도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살림을 꾸렸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생활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맞벌이 하면서 직장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러 동분서주했다. 체력은 고갈되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히는 날의 연속이었지만 시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다짐을 거듭했다. 처음부터 남편을 잘 보필하겠다고 각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꿈을 실현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내줘야겠다는 강한 의지로 버텼다. 결혼하고 매일 바쁘고 정신없이 산 지 10년쯤 됐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긴급 수술에 들어갔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하반신 마비가 오고 말았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시아버지는 사장직을 남편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회장직을 맡고 한 걸음 물러나시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여전히 현역에 남아서 회사를 지키셨다. 사장에 취임한 후로 남편의 연봉이 크게 올랐고 마침내 나는 힘든 생활을 정리하고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했다. 앞으로는 가족을 위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나에게 돌아온 건 남편의 배신이었다. 사장에 취임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원래부터 귀가 시간이 늦었던 남편이지만 그 무렵에는 아침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리고 머리 모양에 신경 쓰는 걸 보면서 뭔가 있다고 짐작했다. 사장이 된 뒤로 매달 쓰는 용돈도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이런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는 사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모르는 여자가 "저는 지금 당신 남편하고 만나는 여자예요" 라며 남편을 내놓으라고 했다.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안 순간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고 억울했다. 슬픔과 분노로 매일 밤 울었다. 남편을 추궁하자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이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야" 라며 무릎을 꿇었다.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라면서 자기도 자진해서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거액의 재산을 망설임 없이 나에게 양도했다. 이 정도 돈은 다시 앞으로 벌면 된다면서 여유로운 태도였다.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조금도 기쁘지 않았지만 안 받을 이유도 없었고 고맙다고 하고 받아뒀다. 남편은 두 번 다시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때부터 내가 47살이 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번 불륜 경력을 쌓았다. 불륜녀는 모두 20대 젊은 여자였고 남편이 젊은 여자를 밝힌다는 걸 알고 나자 징그럽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다. 불륜이 들통나면 매번 위자료를 주겠다며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매번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며 맹세를 반복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불륜과 위자료, 맹세의 패턴을 겪으며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당연히 애정도 일찌감치 식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은 건 두 아들을 대학까지 마치게 하고 싶어서였다. 이미 목표를 달성했고 아이들이 독립해서 홀로 서기를 끝낸 지금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 이유가 없었다. 이제 불륜이 걸리기만 하면 바로 이혼으로 직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남편의 5번째 불륜이 발각됐다. 평소처럼 정원을 손질하고 있는데
등 뒤에 누가 있는 게 느껴졌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는 노신용 씨 부인 맞죠? 나 노신용 씨 여친 정신나야 라고 반말에 먼지처럼 가벼운 말투로 자기소개를 했다. 계속해서 과감하게 그쪽 남편은 이제 내 남자니까 빨리 이혼해주면 좋겠는데? 노신용하고 호반의 저택에서 살 사람은 나거든 라며 맡겨놓은 물건 찾듯이 말했다. 나는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렇군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자 불륜녀는 우리 룸살롱에 노신용이 처음 온 순간부터 내가 딱 찍었거든. 저 사람은 내 남자다. 돈도 엄청 많고 얼굴도 그만하면 됐고 라고 떠들었다. 남편이 젊은 접대부와 불륜관계라는 걸 알고 귀가 차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불륜녀는 자기 배를 쓰다듬으면서 나 지금 임신 6개월이야. 위자료 5천 쓸게. 아줌마 이혼하세요. 부자 남편하고 이 저택은 내 거 할게 라고 했다. 불륜도 모자라 젊은 여자를 임신까지 시키다니. 바닥을 보여주는 남편에게 넌덜머리가 났다. 경박하기 짝이 없는 불륜녀한테도 짜증이 났지만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젊은 여자에게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남편을 보내는 건 내 성격상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불륜녀에게 노신용은 빈털털이에요 라고 알려줬다. 그러자 불륜녀는 응? 하면서 잠깐 멍하더니 그런 개뻥을 누가 믿어. 아줌마 좀 재밌다 라며 혼자서 깔깔 웃어댔다. 내가 다시 진지하게 난 지금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라고 했지만 내 말은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코웃음 치며 돌아갔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남편을 추궁하자 익숙한 풍경이 연출됐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안 할 테니까 용서해줘 라며 무릎 꿇기.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돈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애초에 이번만큼은 그렇게 끝낼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자료는 당연히 받아야지. 그리고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라고 선언했다. 남편은 이혼하겠다는 말에 놀라면서 이혼? 갑자기? 지금까지 이 정도 하고 용서하면 넘어갔잖아 라며 당황했다. 이번엔 다르지. 젊은 여자 임신시켜놓고 참 뻔뻔하네. 나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라고 하자 남편은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건데? 라고 물었다. 지금까지 남편이 이혼만은 안 된다고 빌었던 진짜 이유는 시아버지가 남의 이목을 중요시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사장에 취임할 때부터 회사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으니까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았었다. 그 말을 무서워했던 남편은 내가 이혼할 자세를 보이자 멘붕이 온 것이다. 남편한테 당신 불륜녀가 나한테 위자료로 5천만 원 주겠다던데? 당신이 나한테 그 이상으로 위자료 준다고 하면 불륜녀가 임신했다는 건 아버님한테 굳이 내 입으로 알리진 않을게 라고 하자 알았어 그럼 난 1억 줄게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자기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을 나한테 줬대.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불륜녀에게 남편이 빈털털이라고 알려줬던 거였대. 남편은 불륜이 발각될 때마다 자기 전 재산을 나한테 줬고 시아버지에게 말하지 않는 게 그 조건이었대. 그래서 이번에도 미리 예상한 대로 불륜녀에게 조언한 거였는데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던 철없는 불륜녀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은 후 곧바로 이혼했다. 지금까지 받았던 수차례의 위자료로 아파트를 장만하고 혼자서 우아하게 살고 있다. 남편이 빈털털이란 걸 마침내 알게 된 불륜녀는 감히 나를 속여? 라며 광분했고 남편 회사로 직접 전화해서 임신 중이란 사실을 폭로했다. 이미 임신 주수가 낙태 금지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륜녀는 젊은 나이에 싱글마더가 되어 고생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불륜 끝에 임신까지 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격노했고 즉시 남편을 해고했다. 직업, 돈, 여자 모든 것을 다 잃은 남편은 징징대면서 나를 찾아왔다. 돌아와줘 라며 울었다. 끝까지 진상짓하는 남편한테 완전히 정이 떨어진 나는 그건 절대 아니지.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라고 짧게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편은 시아버지한테 절연당했다는데 네 얼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어디든 멀리 내 눈에 안 띄는 데로 가! 라고 하셔서 자택을 매각한 돈으로 어디 시골에 있는 집을 구해서 반강제로 이사했다고 한다. 시아버지의 분노를 산 남편은 아마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할 거다. 이혼 후 시아버지한테 먼저 연락이 왔는데 나한테 정중히 사과하셨다. 그 덕분에 남편과는 이혼했지만 시아버지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시아버지 회사는 우리 큰아들이 물려받기로 했고 아직 젊은 나이지만 사장에 취임한 큰아들은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는 남편과 이혼한 후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동안 받았던 위자료로 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즐기고 있다. 이제야 겨우 남편한테 벗어난 만큼 앞으로는 오직 나만을 위해 편안하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